안녕하세요. 브레인이다니엘의 서지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짜증이 많은 자폐증 아이와 짜증이 하나도 없는 자폐증 아이, 왜 그런 것이며 왜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짜증이 많은 아이들은 뇌에서 이 측두엽 부분에 흥분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 측두엽, 영어로는 템포럴 러브라고 합니다. 이 측두엽이 흥분이 되어 있게 되면 감정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흥분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앉지 못하고 흥분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죠. 즉 흥분된 뇌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작은 자극만으로도 크게 폭발을 합니다. 마치 간질 반짝하듯이 짜증이 발작을 하는 거죠. 즉 이렇게 짜증이 심한 아이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작은 자극에 의해서 크게 예민하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것이 개선되지 않았을 때는 가족 모두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빌리파이나 그런 신경정신과 약들을 통해서 좀 누그러뜨리게 하지만 때로는 그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약적 치료나 뉴로피드백과 같은 이러한 보조 치료를 통해서 그런 신경의 흥분을 가라앉혀주게끔 연습을 시킵니다. 또 짜증이 너무 없는 아이는 이 측두엽이라고 하는 영역이 너무 가라앉아 있는 겁니다. 즉 적당한 정도의 뇌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뇌가 너무 힘이 없다 보니까 짜증조차 낼 힘이 없는 겁니다. 즉 이 아이는 뇌가 무기력하기 때문에 무기력한 상태에서 모든 발달들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즉 뇌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 걸로 만들고 바깥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미 뇌의 힘이 너무나 없어서 짜증조차도 낼 정도의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들일 에너지도 역시 없죠. 이런 아이들은 정보 자체를 못 받아들이고 즉 토양과 물과 햇빛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얻는데 이런 것들이 공급을 해줘도 그것이 하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한마디로 영양제가 들어가야 조금 더 발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양이 부족한 상태인 거죠. 즉 뇌의 힘이 부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뇌의 힘을 높여주는 한약적인 치료를 사용합니다. 뇌의 힘을 높여주는, 즉 이 측두엽은 간하고 관련이 있고 전두엽은 소화기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 영역에서의 체력이 떨어졌을 때 그쪽의 힘을 높여주는 그런 한약을 쓰고 침치료나 뉴로피드백 훈련들 역시 그쪽의 뇌파를 확장시켜주는데 보상시켜줘서 그런 것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짜증이 많은 아이들은 흥분된 상태의 뇌를 가라앉혔을 때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힘이 너무 없어서 짜증조차 내기 어려운 아이들은 힘을 올려줬을 때 정보가 들어와서 내 것이 되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어서 나중에는 언어가 늘고 상호작용이 늘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이런 힘을 높이기 전에 몸에 노폐물이 많거나 독소가 많은 아이들은 이러한 정보 자체에 들어오고 나가는데 혼선이 생깁니다. 몸에 독소가 있게 되면 몸의 혈액순환, 뇌의 정보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 있는 독소들 또는 장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시켜주는 약을 써야지만이 이러한 영양분의 정보에 받아들이고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원만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원인들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게 맞춤형 치료를 해야만 하고 그걸 맞게끔 약을 써보고 아이 방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이 약이 맞은지 아닌지에 대한 결과를 보고 약의 효과가 좋으면 그대로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약의 배합을 조정을 해주거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한테 맞는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줬을 때 아이가 외부의 정보가 나에게 오고 너무 흥분되지 않고 너무 다운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외부로 말이나 눈마주침이나 상호작용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짜증이 많은 아이와 짜증이 적은 아이들에 있어서 어떤 치료와 어떻게 개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면으로 이 한의학적인 내용들은 상당히 일반인분들이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한의사인 분들도 어려운데 일반인들이 어려운 거는 이미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런 한의학적인 내용들, 임상에서 한의학적인 치료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